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40여 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추천 좀 빵빵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소식은 없었어요. 오바마하고, 공화당 전 메이너인가요? 지난 주말에 모임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합의된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좀 양보하는 듯한 공화당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소득 100만 달러 이상들한테서 감세를 좀 줄이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측에서 그 오바마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바마는 17일부터 17일 미국 시간이에요. 내일 모레가 되나요? 내년도 1월 6일까지 휴가예요, 휴가. 얘네들은 정해진 건 딱딱 지키더라고. 놀러 갑니다, 놀러. FMC 나왔죠? FMC 결과 어땠어요? 말씀드렸던 대로죠. 추가적인 채권 매입 450억 달러. 그죠? 왜냐하면 OT 연장 얘기도 있었지만 OT 연장은 단기 채권이 부족해요. 단기 채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연장을 하더라도 짧게밖에 못하고 추가적인 채권 매입 돌아오는 만기 채권들 450억 달러 규모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왔었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대로 간 것일 뿐이고요. 버냉키가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 여야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FRB로서도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협상을 무조건 해야만 된다. 그래서 법정으로 의회 표결에 붙이는 시간 18일 이전까지 그리고 의회 해산하는 날짜 21일까지 의결이 끝나야 된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바마는 느긋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쪽에서든 일단 오바마가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까지로 줄였죠. 긴축을. 뭐예요. 공화당 쪽에서는 8천억 달러 얘기를 했었죠. 요거 1조에서 1조 1천억 달러 선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꾸 미루게 된다면은 게다가 미국 쪽에서 요번 주말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27명인가 사망하는 충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를 하든 미루든 간에 그런 비난의 화살은 한꺼번에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고 오바마는 조금 느긋한 입장이 됐습니다. 너들이 거부한다면은 부자 감세를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복지 쪽에 공화당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꾸 줄이려고 한다면은 협의를 못 해준다. 그러면 재정 절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난은 공화당 쪽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난 휴가를 갈 거야. 그 전에 합의안을 내놓든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연초에 하겠다. 충격은 조금 있을지라도 연초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면 된다라는 여유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정 기한은 21일까지 의회 표결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클리프보다는 슬리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절벽을 피한다고 해서 적자가 감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예요.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세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워렌 버핏도 세금 더 걷어라 우리한테.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걷어라. 촉구를 했죠. 그쵸? 그리고 당분간은 지금은 그 850억 달러 월 850억 달러의 돈이 계속해서 돌아와요. 찍어요. 윤전기를 돌리면서. 엄청난 돈입니다.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가치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엔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가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수혜가 되는 업종군, 수혜가 되는 건 무엇일까?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원화 강세 수혜라든지 달러 약세 수혜라든지
그렇게 양적완화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금 관련 ETF나 금은 또 한번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해도 된다.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저렇게 떨어질 때마다 공략할 타이밍을 노리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ETF 짧게 끊어 드실 분들은 저런 시점 노려서 끊어서 챙기셔도 괜찮다. 자, 19일날 국내로 돌아와서 19일날 우리 대선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수는 정해졌다. 문제는 개표 시에 어떤 뻘짓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을 걸로 가정을 했을 때 수혜를 입을 종목이 뭐였어요? 대북이에요. 대북주입니다. 관심 두세요. 이제부터. 대북주하고 뭐 있죠? 대체에너지예요. 대체에너지. 일자리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일자리 아닙니다. 일자리 좀 더 바닥 다져야 돼요. 꾸준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패대기 쳐서 손절을 하고 손실을 확정지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거리는 기다리셔라. 처박아두고 기다리셔라. 이제 반등이 나올 기미가 보일 거다. 이거는 조건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관심 두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 미리 관심 뒀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 모양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난다. 그러면 당선이 되면은 완전히 정책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꺼번에 몰빵 때려놓고서는 조금 빠지면 좌불안석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의 기본적인 수칙은 지키면서 하시면 됩니다. 차트리스트 오랜만에 왔다. 쏘리. 잘 지내고 있지? 자, 인사는 생략할까요? 녹화 중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두셔야 되고 수수는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65%만 넘어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박근혜 후보 지지자분도 계실 겁니다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그로 인한 수혜를 입을 업종군을 찾으시면 돼요. 70% 넘기 힘들 것 같아. 70% 내외가 될 것 같아요. 70% 정도 가면은 무조건 당선이라고 보세요. 문재인 후보 승이라고 보십시오. 그거는 젊은 층의 20대, 30대 투표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내외 재정절벽 문제. 제가 유럽 쪽 문제는 젖혀두라 그랬죠. 물론 영국의 S&P가 영국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 우려 얘기 나왔어요.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유럽 쪽 뉴스는 잠시 젖혀두시고 지금 주말에 나온 큰 뉴스는 일본 쪽 아베의 다시 등장이죠.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와 맞서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명박이 때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일본 쪽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 더 이상 일본과의 뭐 얘기 하나만 뻔하게 다 아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영향이 상당히 커요. 아베당 다시 재등장은. 그렇고 G2만 보자. G2. 지난번 이렇게 내려오면서 눌림이 나오면은 기회를 노려라. 1950까지 보고 그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1970까지 보고 1970에서 또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보자 했는데 근처 다 왔어요. 근처 다 왔죠. 요 자리는 다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고 떨어질 때 하락 파동이 아니고 조정 파동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게 하락 파동이라면요. 시작하는 데까지 절대 못 올라가요. 코스피 아직 못 올라갔잖아. 예,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뭘로 정해져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볼까요? 코스피 200 차트 어때요? 요거 올라섰죠, 요날. 그죠? 그래서 조정 파동이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을 뿐이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우리 지수로 돌아온 겁니다. 요거 얘기하고 다른 얘기 또 잠깐 하도록 할게요. 두서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메모 안 하고 떠드니까. G2만 보자란 얘기 마무리 짓고 갑시다. G2 일단 미국 쪽 재정절벽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중국 쪽
중국이 2000을 회복하면 생각보다 반등이 클 거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금요일날 중국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몇 퍼센트? 무려 상해가 4.3%나 올랐습니다. 아시죠? 3% 4% 가볍게 올라와요. 2000만 올랐으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도 강할 거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여기 넘어가겠네? 여기도 넘어가겠네? 아, 그 얘기 하기 위해서 되돌아온 겁니다. 지금 되돌아온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이 고점을 살짝 올라탔었기 때문에 이 파동이 하락 파동이 아닌 조정 파동이었구나라는 게 확인됐고, 눌림시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었고, 1950과 1970을 보고 그게 크게 안 밀린다면 여기까지 보자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내일은 우리 19일날 휴장이에요. 그럼 월화 이틀인데 이틀간은 어떨 것이냐? 요럴 때 분봉으로 가야 됩니다. 왜? 애초에 파동 추세선은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밑에 선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 요것만 이탈하기 전까지는 하방 배팅, 물론 파생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리는 것도 굉장히 크게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건 끊어먹기, 누구 말대로 저럴 때는 삥 뜯기만 하면 딱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장중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파동을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으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다 라는 얘기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으로 봤었어요. 보고 지금 새롭게 파동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4파 조정이 나오는 중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장이에요. 지금 3파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짧은 조정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여기서 트라이앵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 화요일 눌림 나올 때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요때 저점 조금 확대 좀 해볼까요? 요날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저점 요 보이실 겁니다. 이탈시키지 않는다면은, 즉 요렇게 요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예요. 내지는 여기서부터 요 이제 그때 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플랫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랫. 그리고 짧은 5개 한마디를 더 만들러 가야 돼요. 그래서 월화 중에 짧은 눌림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 이 자리 지키는가, 이 저점 지키는가 확인하시고, 혹시 여기를 이탈을 시키면요, 불규칙으로 짧은 조정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 추세선까지. 그리고 요거를 이탈을 한다면은, 다음 주 조정 중에 혹시라도 요걸 이탈한다면 그때는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로 받느냐 여기까지 하나로 받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림, 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눌림자리에 짧게 눌림이 나올 건데, 이 자리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대략 1980대입니다. 여기만 지지한다면은 짧은 눌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렴 트라이앵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플랫, 세 번째는 불규칙. 이렇게 해서 짧은 네 번째 파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이건 종지 차트예요. 여기서 보든 이렇게 보든, 그러면 지금 연장 파동 3파 연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피보나치로 맞춰보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장 그어야 되겠죠? 따당 확대. 자, 봅시다. 어떻게 나왔어요? 와, 2002.28인데 2003. 자스트네. 딱 떨어지네요. 그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똑같은 사이즈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1대1이겠네? No. 눌림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는 몇이 되겠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십시오. 지금 제 옆에 계산기가 없다. 수치상으로 목표치 잡을 수 있을 때 요렇게 이렇게 잡아요. 원래
자, 그러면은 요건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저까지가 몇이 나오는가 또 계산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조금 오버했네요. 1999였는데 2002까지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헤딩을 하면서 짧은 눌림이 나오겠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1대 1.6 내지는 1대 2.3까지도 가능한 자리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지금의 파동은 여기를 하나로 보든 여기로 하나로 보든 3파가 연장이 진행 중이다. 짧은 파동이. 그러면 짧은 4파동이 어떻게 나오든 지지를 받고 수렴으로 해서 트라이앵글이 나오든 아니면 불규칙이 나오든 플랫이 나오든 작은 5개 파동이 하나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는 종지상으로 여기는 살짝 올라갈 거다. 대략 볼 때 2010에서 2020 정도, 뭐 10포인트 정도는 유두리 좀 둡시다. 저도 100% 딱딱 맞추지 못하니까 요 정도까지 봅시다. 거기까지 갔다가 꺾일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번엔 또 선지나 종지로 봅시다. 선지나 코스피 200으로도 봅시다. 요거는 선물 차트예요. 짧은 선들 하나씩 거놨었어요. 짧은 선들. 요건 이제 지지선이니까 하나하나 걷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냐 아니면 여기까지가 하나냐, 그러면 요것도 피보나치로 똑같이 또 그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요까지 그어보니까 정확하네요. 얘는 거의 그죠? 지지받고. 그러면 이게 더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하나로 볼까요? 요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조금 머리 아프겠지만 대체적으로 감은 잡으셔. 오, 이것도 정확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게 뭐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인지는 결론이 아직 안 났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보든. 하지만 세 번째 파동은 지금도 연장 중이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여기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3파동이 시작되고 있다 라는 거고, 3파동의 연장이 진행이 되어 있고 4파가 밀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 기준으로 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렴파가 나올 가능성. 선지는 근데 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코스피 200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선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가 뭐예요? 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선물지수를 선지라고 합니다. 종지는요? 종합지수를 종지라고 합니다. 자, 코스피 200 차트예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이거예요. 선이 이상하게 있는데요? 예, 그러면 하나 더 그으셔야 돼요. 이제는. 왜? 여기 저점 자리가 하나 생겼으니까. 하나 더 그어둡시다. 어떻게?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긋고, 그러면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똑같이 요번에도 피보나치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대충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고,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아직은 제가 좀 시간이 안 되고. 자,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떨어졌네요. 얼추 비슷하게. 그쵸? 그러면 요 자리 기준으로 또 해볼까요? 자, 봅시다. 오케이. 슈팅 나왔네요. 요걸로 기준하니까. 그러면은 이대로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여기 이탈 안하고 바로 가버린다면 여기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도. 그런데 바로 안 갈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요 안에서 갇히든지 내려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트라이앵글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 세 번째는 불규칙.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성립은 조금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네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니까. 와, 그러면은 파동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게 맞겠구나.
가능성이 가장 크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이 된 거고 지금 3파가 연장이구나. 이 중에 짧은 4파가 하나 만들어지고 수렴 가능성이 제일 커요. 즉 여러분들 좋아하는 횡보 내지는 박스권의 모습이 되겠죠. 짧게. 그리고 한 마디가 더 남았다. 그 마디 계산요 역시 피보나치 조정대로 추측을 해낼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5개로 소파동으로 끝나고 여기서 N자 상승도 이미 넘어섰단 말이에요. 슈팅이에요. 1대 1.6 1대 1.382 이렇게 계산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요만큼 눌린 자리가 있으니까. 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짧게 눌림이 되더라도 혹시라도 코스피 200 기준이든 선지든 다시 한번 30분 차트 볼 거예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62평선이 추세선을 맞추면서 지지를 해준 모습, 새롭게 지지를 해주고 바닥을 만든 모습. 얘가 내려오더라도 하방을 노리시려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죠. 요거 새롭게 근 종지와 선지 기준으로도 이탈하기 전까지는 요거 끊어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끊어 먹으시더라도 내려오면은 삥 뜯는다 그랬죠. 아까 표현 하더라도 상방 노릴 분들은 62평과 추세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대충 되셨을 겁니다. 62평선 고개가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지지를 받아줄 거란 얘기예요. 한 번은. 왜? 추세와 맞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밀려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거를 이탈을 했을 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분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 고점이 짧은 파동이 마무리됐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짧은 파동이. 그런데 사실상 요것과 요것 차이는 우리가 파동 길을 잴 때 이렇게 올라간 걸 빗각으로 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와, 이막 엄청 많이 갔다. 아니고 이렇게 이 높이로 보셔야 돼요. 이 높이. 요렇게. 요 높이와 요 높이. 어때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길어 보이지만 시간이 더 걸렸을 뿐이지 사실상은 1대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높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높이라 그랬죠. 내려왔다 간 거니까 파동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1대 1.236 내지는 1대 1.38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 계산폭 하는 거 피보나치로 맞춰볼 수 있다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요번에는 글로벌 시장 쪽으로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소가 없으니까 미국 쪽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미국이 지금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되고 재정절벽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요게 만약에 잘 해결이 됐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G2만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 대단한 부양책 시진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 중국 얘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중국 얘기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원래는 시진핑을 당선시킬 대가리로 내세우려고 하질 않았었거든요. 사실상. 그럼 누구를 당선시키려고 했을까요? 짧게만 중국을 움직이는 3대 개파가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시진핑이 아닌 리커창 아실 거예요. 리커창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후진타오는 2007년도에 리커창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인기도 조사를 했어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인기도 조사를 해서 리커창이 앞설 걸로 당근 생각하고서는 했더니 웬걸 시진핑이가 리커창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이건 그냥 인기도 조사했을 뿐이다 라고 무시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다시 한번 서열 그 조사가 나왔는데 역시 시진핑이 앞서버린 겁니다.
7위와 9위로 그냥 순위를 바꿔버렸어요. 서열 순위가. 어쩔 수 없이 시진핑이가 요번에 된 겁니다. 요 얘기는 짧게 하고, G2 쪽 뉴스 중에서 미국이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되면 어떤 다음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요 문제. 그 다음에 중국 쪽 이제 대규모 어떤 정책 부양책 기대감에 2150까지 올라왔습니다. 2000을 깨고 내려갔던 상해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상해지수 차트 보여드렸죠. 2150 걸리는 자리, 슈팅 나와도 얼마라고 지난주에 언급드렸어요. 걸리는 자리 있다라고. 그러면 지난주 방송 한번 보십시오. 차트 지금 열기 귀찮으니까 솔직히. 뭐가 있어요? 이벤트.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중국 쪽은 부양책 기대감. 부양책이 바로 쏟아져 나올까요? 해 넘겨야죠. 일단 해 넘겨야죠. 그러면 우리 관련 지수는 중국 쪽의 부양책과 관련 있는 소비와 관련된, 즉 소비주도, 내수주, 중국 내수주, 소비주 쪽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19일날 대선 후보, 문 후보로 결정이 났을 때 대체에너지와 대북주 관심을 두셔라라는 얘기. 유럽 쪽은 해결이 되니까 금융주들 많이 자리 잡고 올라왔죠.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유럽 쪽 해결되면 금융주들 올라올 거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재정절벽 이슈 가장 큰 이벤트인데, 요게 해결되면 어떤 이벤트가 남을까요? 글로벌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들 좀 해 주십시오. 용가리. 오케이.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당선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전혀.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이벤트. 미국은 젖혀두자 그랬어요. 유럽은 젖혀두자 그랬어요. 잠시만 지워두자. 미국 쪽의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신다. 아무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생각들 안 하세요, 이제?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이 되면 이 문제 해결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만 됩니다. 시리아 문제는 그렇게 이 안에서 내분이 얼마가 일어나든 쌈박질이 얼마가 나든 시리아 문제는 오바마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죠. 이란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란을, 협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란과. 그런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순조로운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오케이? 중동 쪽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될 것입니다. 협상 자체가 틀어졌다. 일단 이란과 미국은요 12월 1일부터 직접 대화가 있어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중동 전문가의 얘기를 저는 전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뉴델리에서 14일날 지난 주말 14일날 협상이 또 있었는데 이것도 틀어졌어요.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지난번 보도, 지난 주말에 보도 보시면은 이란이 원전에서 빼낸 연료병 130여 개를 플루토늄 추출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거요 미국 정보부 쪽에서 일부러 언론에 흘린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은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중동 문제, 이란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시리아 쪽은 지금 뭐 서로 간에 미사일도 쏘고 뭐 스카드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무슨 알사피라 기지 거기도 막 점령을 하고 난리가 아닌데, 그 문제는 오바마는 크게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IAEA 조사단이 이란에 들어갔죠. 언제 들어갔어요? 13일날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사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1월 중순경 이후로 미국 쪽의 재정질병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원만하게 즉 클리프가 슬리프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 중동 쪽 IAEA 조사단이 결과가 끌고 나올 때 그때쯤에 어떤 이슈로 다시 자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아사드 정권 퇴출될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리아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중동 쪽 문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 쪽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무력적으로 컨트롤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아니면은 이스라엘만이 그냥 이란을 때리는 게 직접 관여 안 하고 이스라엘만 내비둘 것이냐 어떻게든 다시 한번 대두가 될 겁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즉 IAEA 시찰단 끝나고 결과가 나오려면 16일 17일 정도에 끝나고 나오니까 1월 말 2월 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요때쯤 되면서부터 중동 문제 다시 좀 중동 문제 심각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나서 그때쯤 되면은 다시 또 유럽 쪽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자기가 돌아오겠다 그랬죠. 그럼 이탈리아 문제도 대두가 될 거고 유럽 쪽의 얘기도 또 한 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 지수는 자리가 어디쯤이냐? 여기 살짝 올랐을 거라는 얘기 드렸죠. 2010에서 2020까지 유두를 10포인트 정도 줬습니다. 얼마 안 돼요. 10포인트 하루만 해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근처를 헤딩을 한번 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요 자리 요 근처를 한번 헤딩을 하지 않겠나. 2012식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얘기는 지금 요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3파동 4파동 눌림 나오고 헤딩을 하면서 5파동 만드는 얘기예요. 짧은 마무리. 그게 요 부분을 뭐고 이거 스크립트 오류가 나오네. 요 부분을 근처까지 한번 헤딩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그 상승이 반등 즉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을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계속해서 오르락내락 하면서 이게 자꾸 나오네요. 여기를 넘을지 말지와 이 자리를 넘을지 말지와 좀 큼지막한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박스권 큼지막한 박스권 형태로 시간을 좀 끌을 것이고 커다란 하락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2014년 돼야 하락 파동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짧은 눌림이 나올 겁니다. 짧은 눌림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요 저점 이탈을 안 한다면은 트라이앵글 형태, 수렴 형태나 내지는 플랫 형태가 나올 거고 요 저점을 이탈한다면 새로 그은 이 지지선과 60분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올라오면서 지지받고 지지받았어요. 이해하시죠? 요거 60주 이평선 60주랜다. 30분 차트예요. 62평선과 추세선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조건은 여기를 이탈했을 때. 배팅은 다시 상방 노리실 분들은 요 부분에서 노리시란 얘기. 이탈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예측 매매 하시지 말고 확인 매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언더스탠드 이해되셨죠? 자, 시황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